예, 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2월 들어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떨어질 거를 좀 맞추셨을 때는 맞추셨지만 조금 그랬는데 올라갈 거를 맞춰서 올라가니까 기분 좋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TV에서 주가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쉽고요. 더구나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듯이 이게 상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차트상으로 봐서 흐름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기자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일목균형표를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골자프 일목균형표 말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동평균을 이용해서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이동평균선이 차트에 어지럽게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5일선이고요. 그 위로 21선이고 그 위에 61선이고 그 위에 이제 121선 이렇게 표시해 두었는데 통상 우리가 5일선을 실리선, 21선을 추세선, 61선을 수급선, 그리고 121선을 결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을 뚫고 21선을 뚫고 61선, 소위 이제 시장의 수급선마저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 이때까지 코스피 지수가 61선을 넘어선 다음에의 움직임을 본다면 과거로 돌아가 볼 때 61선을 넘어선 때가 언제냐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면 작년 3월달, 올 3월달이죠. 올 3월달에 3,100선에서 61선을 넘어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냐니까 한 3,300까지 이후에 상승세가 3,300까지 이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61선을 넘어선 사례가 이때까지 한 번도 없다가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2,800에서 출발해가지고 상승세가 61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완벽하게 시장이 당분간은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단언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봐서 현재 주가의 차트는 구름 위에 와 있죠. 일목균형표로 상으로 봐서 구름에 딱 맞닿은 상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가 오늘 현재의 차트가 아니고 정말 며칠 전에 12월 초에 8일 날에 이때 차트를 현재 우리가 본다면 그 당시 11월 초에 말의 주가도 구름에 닿았었죠. 근데 구름에 닿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구름의 저항을 받고 다소간 좀 주춤거리면서 약간 밀려나갔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도 다시 한번 주가가 재상승해서 구름에 닿았는데 당장 구름을 넘어서서 상승하기보다는 다소간 지난번 예와 마찬가지로 다소간 좀 주춤거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동평균적으로 봐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는 분명한데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위쪽에 구름의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주춤거리면서 시간을 끌다가 다시 한번 으쌰으쌰 힘을 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역시 이동평균을 보면은 5일선, 21선, 61선을 다 넘어선 상태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하는 측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는 구름의 저항에 받고 한동안 헤맸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이미 과거에 구름의 저항을 뚫고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면은 여전히 저는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에서 프로그램 매도의 가능성도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봐서 구름도 얇았고 이미 기준선을 넘겼고 고행스피도 통과했고 이동평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상승의 여력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둘 다 요약해서 둘 다 여전히 상승세인데 굳이 말한다면 약간의 조정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이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동시만기일인데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 입장에서 수급을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기일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변화가 있거나 주목해 보시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차트 제의, 저 같은 이제 차트를 위주로 시장을 예측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이 내 만열이든 뭐 다섯 만열이든 그 상관없이 오늘의 주가 움직임이 사실은 모든 시장의 수급과 변수와 이런 정보 등등이 현재 주가에 모두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이 내 만열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 아침부터 모두가 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선물 어떻게 하고 있냐,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 현선물 사이에 그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냐, 다 신경을 써서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주가만 보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모든 정보를 보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차트를 위주로 시장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네 마녀든 다섯 마녀든 상관없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일목균형표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건 있습니다만 만기일 변성이 수급이니까요. 자, 이제 섹터 종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진단키트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전만큼 상승세가 또 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고 있어서일까요? 이쪽에서 좀 눈에 띄는 흐름들 좀 체크해 주십시오. 예,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연일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뭔가 재료가 될 만한 종목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음압병실, 또는 원격 진료, 또는 진단키트, 백신, 또는 재택근무 등등의 종목들이 소위 테마별로 부침을 거듭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소간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요. 백신주는 과거에 옛날부터 뭐 백신을 개발한 자들아 하면은 떴다가 다시 내려앉고 하면은 또 떴다가 내려앉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약간 차트상으로 봐서 눈에 띄는 종목이라 그런다면 그동안에 다소간 좀 부진했던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원격 진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원격 진료 관련주라 그러면은 이제 그 코로나가 무서워서 병원에 가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화상을 통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1:1로 진료하는 그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혹시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재택근무를 하다 다시 좀 시장에 다시 이제 사무실로 돌아서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한번 이제 또 불안해서 그 사무실로 못 가고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주 정보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다가 구름 밑에서 구름을 넘어서려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또는 알스포트 같은 종목들 또는 뭐 소프트 캠퍼라든지 또는 소프트 셀이라든지 소프트 셀입니다. 이거는 소프트 셀인데 이런 종목들이 원격 진료 또는 관련해서 눈에 떠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시장의 테마가 어떻고 또는 뭐 재료가 어떻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현재의 수급과 차트의 현재 그 주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소프트셀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밑에서 내내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그래도 이 두 턴 구름을 마저 뚫어내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기술서를 넣었으니까 상승한다고 봐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지금 뭐 백신 관련주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는 다소간 좀 차트상으로 같은 흐름이 약간 좀 주춤하다 한다면 이제 새롭게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재택 관련주라든지 또는 원격 진료 관련주 등등을 살피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뭐 진단키트나 이런 쪽보다는 새로운 시장은 항상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니까요. 원격 진료나 재택근무 보셨고요. 2차 전지는 꽤 좀 조정을 받다 어제는 또 급등, 오늘은 또 좀 강보합권인데요. 2차 전지는 내년에도 되게 성장률을 좋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아직은 여전히 가솔린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차가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다면 당연히 전기차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기차가 공급이 안 돼서 그렇지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점점 전기차가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그 이후에도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로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LG화학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소위 대장주로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그 피로감도 있겠고요. 또는 예를 들어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재료 때문에 등등 이래가지고 개별 종목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다소간 좀 주가가 기승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나빠 보이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선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뭐 크게 뭐라 그럴까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 종에서 종고를 고른다면 저로서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첨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라든지 한참 상승세로 날아가는 이미 그 상승세가 확인된 종목을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날아가다가 다소간 좀 두근거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수준을 좀 더 보고 있다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이 확인된다면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담는 그런 전략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되네요. LG화학은 최근 들어서 어제 그저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오늘은 기준선마저 넘어선 상태다 보니까 조금씩 타진 매수하는 것은 뭐 괜찮아 보인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2차 전지 뭐 여전히 관심사이고요. 뭐 반도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시장의 중심을 어쨌든 대형주로 좀 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마지막으로 전략하고 또 좀 눈여겨보시면서 말씀해 주실 기업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코스피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가고 있다면 결국은 비슷한 종목들, 코스피 지수 관련되는 종목들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저도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반도체 이야기했으니까 반도체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관심이 많고요. 더구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해외에서의 반도체 가격 지수, 소위 디렉 익스체인지 인덱스가 그다시 뚜렷하게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겨울이 오는, 반도체 불황이 온다는 등 그런 불안감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또는 뭐 이런 SFA든 이런 반도체 관련주 또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에 이렇게 불안스럽다 한다면 반도체 관련 장비주라도 관심을 두는 것이 현재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내년도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봐서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NFT나 메타버스 종목 없으면 엄청 소외당했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은 예. 이제 반도체 종목을 하나 정도 없으면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어서요. 반도체는 가져가야 된다고 하셨고요. 네. 환율은 조금 내려오네요. 1170원대 이제 환율은 이제 달러 강세로 계속 말씀하시고 쉽게 원화가 강세로 환율이 떨어지긴 어려울 걸로 보셨는데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1170원대면? 지금은 사실은 좀 뭔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내내저는 달러 강세론 자리로 오되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1200원대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196원에서 환율이 올라가다가 걸렸고요. 지금 차트로 본다면 조금씩 일목으로 봤어도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이게 밀려 내려가려면 우행 스피드의 캔들 밑으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금부터는 하락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서 오늘 1173원입니다만은 1173원인 상황에서 달러가 견제로서 위쪽으로 1180원, 1190원 오를 것 같냐 아니면은 1173원인데 1160원, 50원 정도 내릴 것 같냐 둘 중에 하나를 찍어라 라고 저한테 둘 중에 하나 양자체기를 강요한다면 저는 위쪽보다는 지금으로 봐서는 아래쪽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현재 주가가 차트상으로 봐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또 어제 그저께 얇은 구름을 뚫고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구행 스펙만 좀 더 내려오게 된다면 완벽한 하락세니까 지금으로서는 시세의 균형의 축이
위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조금씩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10월 초에 1,200원 한번 받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96원까지 받기 때문에 위쪽으로 1,200원에 대한 그 저항은 이미 확인되었다면 지금부터 위로 두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아래쪽으로 두드려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봐도 뭐 괜찮겠다고 판단됩니다. 네, 기술적 시장 분석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